네, 고모부인 장성택의 처형 이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1인 지배체제 강화에 북한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 내부 권력 지형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장혜성 북한망명센터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나 전격적이고 잔혹한 이 처형 소식 때문에 지금도 다들 이제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이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서 우리 장혜성 이사장께서는 혹시 이 생전에 어떤 아직까지 안 알려진 숨겨진 이야기 또 그 인물 이 장성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혹시 좀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제가 아는 건요. 네. 장성택이 원래 호남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대학 때 특히 그 시기에는 이 장성택이 대학 대기고 그다음 김경희가 대학 대기던 그 시기에는 남자가 손풍금 잘하기만 하면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그 손풍금 아주 잘해갖고 또 거기다 잘생겼잖아요. 손풍금이라는 게 아코디언 말하는 네, 거죠. 아코디언 잘하고 또 잘생기고 유머가 또 아주 깊다고 잘한다. 말도 잘하고. 예. 네. 그러니까 당연히 김경희 눈에 들었던 거고 그래서 부마마마가 됐는데 네. 그 다음에는 정말 차라리 평범한 사람한테 장가 갔으면 그렇게까지 고생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김일성이가 살았으니까 거기서 머리 한번 들어보지 못했고. 네.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는 김정일이. 네. 자기 그러니까 처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처남이 너무 독을 쓰는 바람에 거기서 또 머리 한번 채들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네. 특히 97년, 8년 그때 북한에서 시마조 사건이라는 게 심각하게 일어났는데 네. 이거 표면에 알려지기는 시마조 사건을 장성택이 주일해서 한 걸로 되고 있는데 실제는 그 뒤에 김정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97년, 8년 그때는 고난 행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는 자고 죽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불평불만에 사고돼서 막 이렇게 말하자면 일어나니까 이걸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김정일이가 만들어낸 게 시마조 사건이거든. 네. 이 원래 시마조 사건이란 건 92년도에 평양시 룡성무역 안전부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별 크지도 않은 일이에요. 6.25 전쟁 시기 일부 사람들이 자기 이력을 기만했던 게 발견돼 갖고서 근데 그 사람들 다 늙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사람들 자식들이 다 무슨 그다음에 보위부 안전부 이런 간부로 있는데 이런 문제가 후에 용성무역 안전부에서 발견돼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라는가. 이 김정일이가 그때 그래서 법대로 처리하라. 네. 그래서 법대로 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처리됐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심화시켜서 더 파봐라. 그래서 김일성하고 가깝던 사람들까지 서윤석이요. 그 다음에 당선인에 전시다고 일부 부장하던 사람 이름이 뭐였던가. 그 사람까지도 다 처형하기 심화조 사건이에요. 네. 네. 근데 이거 전면에는 사실은 최문덕이라는 사회안전부 정치국장을 내세웠지만 그 뒤엔 장성택이 있다고 했는데 그 뒤엔 또 김정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참 이게 복잡한 문제 많아요. 그 내부에. 네. 당초에는 이제 김경희랑 결혼하는 것을 이제 김일성이 굉장히 반대를 했고, 김정일도 반대를 했는데 그 난관을 뚫고 결혼할 정도로 이 장성택에 대한 이 김경희 애정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물론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마쳤지만, 자, 그리고 이제 앞서도 뉴스로 전해드렸지만, 이 처형된 뒤에 김정은이가 공개적으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마식령 스키장을 방문했다는 이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런 것은 어떤 걸로 봐야 할까요? 글쎄, 보십시오. 마식령 스키장을 주도한 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발기라고 끌고 한 거는 김정은이 아니겠습니까? 김정일. 정은이, 마식령 스키장은 김정은이죠. 네네. 정은인데, 이번에 장성택이 처형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최고사령관 명령도 불복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북한 인민들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저거 지금 마식령 산맥이요. 그다음에 마식령 스키장이요, 물놀이장이요, 그다음에 롤러 스케이트장이요. 이게 인민생활하고는 거의 관계 없는 건데 네. 이런 걸 지금 김정은이가 계속 하는 과정에 장성택이 이렇게 최고사령관 명령에 불복을 했기 때문에 처형했다. 하면 인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혹시 장성택이가 이 마식령 스키장을 하는 걸 반대를 하고 롤러 스케이트장이라든가 인민생활과 관련이 없는 이런 걸 반대를 한 게 아니겠는가? 인민들로서는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러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장성택이를 이게 처형한 지도 불과 며칠 되지를 않아서 네. 다시 김정은이가 이런 데를 나와 돌아다니기만 하면 네. 인민들 생각해서 역시 저 김정은이 도둑서는 안 되겠구나. 난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아주 건재한 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데 네. 밑에 사람들이 말하자면 인민들이 마음을 읽지 못해도 네. 너무 분수 없이 읽지 못해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 당연하죠. 것이다. 저는 북한에 지금도 살고 있다면 네. 특히 인민들 그 제일 최하층 아래 네. 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저급에 있던 사람들 기자나 작가를 하는 사람은 야 이건 아닌데 또 저렇게 나가보면 그러면 저 사람이 하던 대로 그냥 하면 이 나라가 어디를 가겠는가 생각 안 하겠습니까? 네. 정말 판단 잘못하는 거예요. 네, 본인은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공개적인 행보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역작용, 당연하죠. 네, 역기능이 네.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 장성택 고모부잖아요. 네. 이 고모부를 전격적으로 총살시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정말 예측을 못했던 건데 네. 이 장성택의 제거를 주도한 네. 인물들 혹시 이제 오늘도 그 보도가 됐지만 이 김정은의 공개 행보 때 동행을 했던 이 황병서 조직지도부 부부장, 네. 마원춘 재정경리부 부부장 계속 2번 연속 동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번 뭐 장성택 제거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그 사람들이 주도를 했다. 주도를 하기는 어쨌든 간 기본은 김정은이가 제가를 김정은 했겠죠. 의도가 네. 기본이겠죠. 네. 그러면서 이걸 김경이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김경이한테서 다 이미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해갔는데 이제 조직도부 일부 부장 뭐 이 사람들 같이 저 삼진에 가서 뭐 회의를 하면서 쑥덕 오론하면서 그렇게 이미 얘기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기본은 아무튼 간에 난 처음부터 생각한 게 장성택은 이제 언젠가는 목이 잘려나갈 거다. 장성택이 위사에 너무 올라갔어요. 네. 북한에서는 위사에 올라가면 1인자만 있을 뿐이지 2인자는 우리 바깥에서 말하는 게지 네. 2인자라는 건 절대 용서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성택이 언젠가 잘려나갈 것이다 생각했는데 원래 장성택이 똑똑했으면 먼저 선서를 썼어야지. 그렇죠. 늦게 손 쓴 바람에 말하자면 김정은이가 자기 체제를 다 구축해 놓은 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에 먼저 친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글쎄 뭐 황병선이 또 뭐 국가보위부 부부장이요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 거기 최영래도 뭐 이름이 들어갑니다만은 이런 사람들 주도를 했지만은 기본 주도는 제일 핵심은 김정은이가 좀 위험 인물로 봤기 때문에 네. 선서서서 쳐내가는 걸로 보면 옳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장성택에 대한 인물평을 하면서 그렇게 지위가 높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이 김씨 일가에 네. 대한 충성심은 대단했다. 그래서 그러한 권력력은 갖고 있지 않았을 인물이다. 이런 평을 하거든요. 정말 이러한 그 국가전복 음모죄로 이제 총살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권력력이 대단했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결국은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심이 많았다고 보십니까?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심보다도 네. 저도 장성택을 보기는 한 2-3번 봤어요. 봤는데 뭐 제가 가서 담화하거나 뭐 술자리에 앉아서 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수도건설 그런 통일거리 건설이랑 지도 사업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봤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참 호남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하고 말도 잘하고 또 그러면 그 황상엽 선생이 얘기 들어보니까 참 사람 편안한 사람이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모든 걸 사고한 사람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김정은 체제에 충성 다했다기보다 김일성 김정은 체제에 충성 다했다는 것보다 나라와 인민에 대해서 지금 나라가 지금 엉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경제가 또 완전히 죽타야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든지 좀 처세우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번에도 그것들 그 판결문에 내놓은 거 보면 총리라고 해도 총리라는 게 북한에서 총리가 뭡니까? 근데 총리를 할 걸 꿈꿨다고 그러던데 그건 말 그대로 경제를 좀 어떻게 하든지 일으키셔서 나라 꼴을 좀 제대로 하려고서 그런 의도를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예. 네. 자, 그리고 앞서 일본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제 사흘 전에 처형되기 전에 12월 12일 날 이제 처형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인인 김경희 당 비서와 네. 이혼을 시켰다라는 이제 설이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거는 그저 문서상 노름입니다.
네. 북한에서는 뭐 이혼하는 거 저렇게 그 거물급은 무슨 그것 때문에 재판소에 가서 뭐 이런 법정에 가서 뭐 이렇게 뭐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뭐 도장 받고 그다음 뭐 이런 거 없이 네. 그건 이미 그 김경희가 네. 그 처형하려고서 마음 먹었을 때는 그 이미 다 그게 그건 무슨 문서상을 넣어서 하는 것뿐이지 네. 그건 아무 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남편이자 김정은의 이제 고모인 예. 김경희의 거취가 관심이었는데 앞서 우리 김준영 기자가 이제 전해드렸듯이 건재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겠죠. 김경희야 말하자면 저 사람들이 지금 자꾸 백두혈통이라고 해서 내세우는데 백두혈통을 내세우는 기본 목적이 김씨네 그 말하자면 김씨 이 왕조 통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게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김경희를 그 어떻게 뭐 제거하거나 그다음에 뭐 깔아친다면 그건 애초에 그 백두혈통을 그 자체를 훼손하는 걸 되니까.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일은 김정은이 뭐 자기 성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정치적 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경희는 감히 다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네. 그 얘기가 돌아가는 얘기하면 김경희 건강이 대단히 나쁘다 그래요. 네. 그래서 김경희가 건강이 나쁘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잘못되면 장성택이 먼저 해서 자기네 김씨 정권을 빼앗아 갈 것 같지 않은 가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 때문에 먼저 쳤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네. 아무튼 김경희는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체로 무탈하게 해서 지금처럼 뒤에 숨어 있다가서 저쪽 세상을 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김경희의 이제 건재함을 그 입증해 주는 게 이 김국태 당 검열위원장 사망에 따른 이제 이 국장식 때 거기에 장의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건데 이 김국태라는 사람이 이 빨치산 출신으로 상당히 그 북한 내부에서는 이 지위가 있는 사람인가 보죠. 그렇죠. 김국태가 아니고 원래 네. 김국택의 아버지가 김책이거든요. 네, 네. 김책이 원래는 김상덕이라는 사람인데 네.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이 김책이가 그 만주에 가서 동북항일연군 제1호군에서 정치원까지 했던 사람. 김일성보다 한 단계 더 높았던 사람. 원로죠. 최고의 원로죠. 예, 예. 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북만에 가서 빨치산 투쟁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아들 난 건 몰랐거든. 그런데 그 해방이 되고 그다음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인가 그걸 했을 때 거기 사진이 김책이 사진이 나갔는데 네. 그 사진을 보고 옆에 사람들 이게 너네 아버지 사진이다. 네. 그래서 이 김국태가 그 사진을 조그만 사진을 가지고서 평양까지 찾아와서 네. 와서 그 말하자면 그 아버지를 만나고 그다음 김일성한테 가서 소개를 해줘서 얘기를 했다는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다음부터 큰 자리는 못하고 그래서 계속 당 행정 간부과장 그다음 네. 간부부장 뭐 이런 자리만 맴돌면서 너무 가깝게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한테 너무 가깝게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건재했던 네. 거지 가깝게 갔으면 이 사람도 역시 또 처리될 수 네.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책의 후광을 그렇죠. 입고 살아온 거군요. 예, 예. 자, 그리고 여전히 이 장성택이 처형된 뒤에 네. 김정은의 부인이죠. 리설주와의 관련성, 이 처형된 데 대해서 리설주도 뭔가 그 원인이 제공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네. 특히 이제 모레가 그 김정일 2주기 추모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 아니면 안 나타날 것인지 여러 가지 지금 추측들이 나돌고 있는데 우리 이 사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설주가 은하수 관현악단의 그 한 성원이 됐다 그래요. 네. 성원이다가 후에 다시 장성택에 의해서 말하자면 김정은이한테 그 짝을 붙었다고 그러는데, 네. 근데 이 북한 그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설주를 내놓는 게 그래도 조금 모양새가 낫지. 안 내놓고 이번에 안 내놓고 제거를 해버린다 하죠. 그러면 네. 아하 한간에서 돌아가던 말이 장성택하고 이설주 안에 뭐 이거 미지근한 관계가 있었다는 말 그게 사실의 모양이구나. 이걸 네. 다 인정하는 거는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글쎄 이제 뭐 구체적인 거는 그날 17일 봐야 알겠지만은 내놓을 가능성이 좀 많다고 봐요. 안 네. 내놓으면 어쨌든 간에 그 이설주의 그 모양새가 이설주는 둘째치고 김정은이 그 자체의 모양새가 뭐가 됩니까? 네. 제 고모부하고 어떤 관계가 있던 여자하고서 부부 생활하면서 같이 여기 저기 끌고 다니던 것 세상 사람이 다 하는데 그걸 인정하는 거로 되면 뭐가 되는가 하는 게. 네. 그래서 참 김정은이로서도
그 머리가 아플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할 네. 것인가 하고서. 네. 이틀 뒤니까 한번 또 두고 봐야 네, 되겠고요. 그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앞서 잠깐 우리 장혜승 이사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황장엽 선생님하고 황장엽 씨하고 이 장성택 씨하고 장성택하고 좀 사이가 굉장히 좋고 또 이 황장엽 씨가 장성택에 대한 인물 표현을 굉장히 좋게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이 개혁 개방을 주도할 인물이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 장성택에 처형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그 장성택의 측근이 김정남을 만났다는 사실이 김정은에게 발각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차명에 처하게 됐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제 김정남이는 그만큼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제가 알거든요. 네. 이제까지 그 후견인, 그러니까 김정남이 후견인 역할을 한 게 장성택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젠 장성택이라는 끈까지 끊어지고 보니까 상당히 저 사람이 이제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점이 많겠는데, 근데 다른 쪽 소식을 들어보면 중국 쪽에서, 중국 당국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경호도 하고 또 보호를 잘 해줬다고 하던데. 재정적으로도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다 후문이니까 네. 정설은 어느 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시 장성택 김정남이가 정말로 그렇게 난감한 입장이면 아무래도 망명하는 게 제일 현명한 선택이었죠. 네. 망명하는 것 치고는 한국에 오는 게 그래도 제일 잘 대접받지 않겠는가.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예. 이 황장엽 씨나 우리 장혜승 이사장께서도 망명을 하시지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가장 안전한가? 우리나라인가? 미국인가? 중국인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나라인가? 봤을 때 우리 장혜승 이사장께서는 김정남이 망명했을 경우는 미국보다 한국이 더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물론 미국 가도 안전하게는 할 겁니다. 네. 그 전에 이집트인가 거기 대사하던 사람도 가고 했지만 아직까지 별거 없잖아요. 네. 근데 그 김정남 경우에는 그래도 한국에 와서 있는 게 여기는 한국엔 우리 탈북자들 많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하고 서로 호흡하기도 좋고 그리고 자기 이렇게 저렇게 하자면 어쨌든 한국이 제일 낫지 미국이나 제3국에 가는 건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앞으로 또 이 추가로 숙청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내다보면 김정은의 이 공포 정치가 더욱더 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보면은 덜덜 떠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당연하죠. 또 도망 나오는 사람,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 지금도 이 중국의 그 장성택의 측근 가운데 한 사람이 망명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일본, 중국, 한국, 미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런 지금 그 소문도 있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장혜승 이사장께서 들으신 바가 있는지요? 글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숙청은 일단 한번 숙청한 장성택이 숙청한다면 장성택의 뿌리는 굉장히 크거든요. 네. 황장엽 선생하고도 다릅니다. 네. 황장엽 선생인 경우에도 몇천 명을 숙청했다고 그러던데. 네. 근데 장성택 경우에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대사업 모든 부분에 장성택이 사람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그 사람들 하면 그 밑에 또 있고 무슨 감자 이렇게 무슨 줄거리를 들고서 뽑으면 그 알갱이까지 나올 거지 다 캘려면 정말 몇만 명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우선 숙청을 당해야 될 게고 여기서 다행히 살아난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 최령해다 지금 최령해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상당히 지금 부상하는 것 같은데 그 제가 최령해 입장이라 해도 야 이게 장성택까지 천에 깔린 정도면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이건 미리 대비라든가 뛰든가 해야 되겠다. 뛴다는 거는 자기 혼자 뛰면 괜찮은데 가족까지 다 데리고 뛴다는 건 어렵잖아요. 난 지금 이 방송이지만은 그 장성택이한테 최령이한테 또 그 김원호한테 가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뛰어봐야 혼자나 살 수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말고 거기서 그 김정은이 다음 숙청을 대비를 해서 김정은이 그 30살밖에 안 된 놈 그거 그렇게 떨어서 수단계 그렇게 하냐. 먼저 선서 써라. 선서 써야지. 가만히 있으면 얻어맞는다. 다음에 틀림없이 최령해나 김원호나 그다음에 아까 그 조지도부 제1부 부장을 한다던 그런 사람들 될 수 있으니까 얻어맞지 말고 선서 써라. 그게 제일 옳은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새로운 실세로 떠오르는 최령의
이 총정치국장이 이 방송을 봤다 그러면 우리 장혜성 이사장님 말씀을 한번 귀담아 듣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고요. 지금까지 장혜성 북한 망명센터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